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성경공동체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시간 맞이해서 이번에는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근대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거든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 이 별명의 원조격인 우리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1863년에 태어나셨고요. 1949년 8월에 이 땅 가운데서 순직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귀한 선교의 삶을 살라셨던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그 삶을 좀 닮아갈까 고민하는 그러한 세 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1882년 5월 22일 날 인천 제물포 지역에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랑 수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문호가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 이제 푸트라는 공사가 상주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했던 사람들을 저 또래보다 또 연배가 있으시거나 저와 같은 시기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견미단, 견미사절단이라고 기억하실 거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또 젊은 분들은 아마 보빙사라고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희 씨를 단장으로 해가지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대륙 횡단 열차를 한 8일간 타고 워싱턴에 가서 당시에 아더라는 미국 대통령도 만나는 그러한 일정으로 이분들이 미국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차를 타고 워싱턴에 가는 동안에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리들을 보면서 참 저 옷들 모양 보고도 웃기기도 하고 또 많은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6번째 시간대에 이제 강의 형식으로 만날 때 또 이분들을 얘기할 건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리들을 보고 기이한 모습을 보고 웃고 그렇게 쳐다봤는데, 한 분은 조금 달랐어요. 그분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지금도 미국 볼티모어에 가시면 러블리 레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3일간 같이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신 이 가우처 목사님 보기에 새로운 종족으로 아마 우리 민족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통역관이었던 로웰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조선이란 나라인 걸 알게 되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 개신교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함께 여행을 하고 나서 그 주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제가 이번 주간에 조선이라는 민족을 만났습니다.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민족 예수 모른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경금 보내서 속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 보냅시다 해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목사님은 또 개인적인 사제를 또 헌금으로 드리면서 기록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당시에 약 3,000불 되는 아주 큰 재정을 이분 감리교 목사님이셨으니까 감리교 선교부에 이제 헌금을 했던 거죠. 선교 헌금을.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나 봤더니 감리교 선교부 목사님들이 조선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 나라 선교를 준비할 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목사님이 한 6개월 정도 교회에서 반년 이상 간절히 조선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선교에 아무런 시작점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목사님께서, 가우처 목사님께서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조선 근처에 있는 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누가 있나 찾아봤더니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시고 또 몇 해 전에 일본으로 선교사역을 옮겨서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미 알고 지내셨었고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조선민족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감리교 선교부에서 조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선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조선에 들어가서 조선의 상황들을 좀 봐주시고
또 선교의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선교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조약은 맺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당시에 상인이나 외교관들은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무나 맘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또 조선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조선 정보 좀 알아다 달라니 조선에 들어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하다 보니까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아주 친한 조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번쯤 이름을 다 들어본 분인데요.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김옥균이라는 분이었어요. 개화파의 거두였죠. 근데 이 김옥균 씨가 개화파로서 선진 문물을 배우러 일본에 오고 가면서 교제했던 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님이었고 특별히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김옥균 씨에게 내가 좀 조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1884년 6월경에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고종 황제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조선이란 나라에 우리 서양 교사나 또 의사나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부탁을 했고 당시 개화 사상이 있었던 고종 황제도 수신사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서양 의사나 또 서양 언어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의술로 질병들을 고쳐주고 예방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속히 서양 의사와 또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언어 교사가 좀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고종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윤허를 내렸던 거예요. 근데 서양 선교사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윤허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 역사 속에서 카톨릭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었거든요.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카톨릭과 어떤 개신교 신학을 구분하던 때가 아니니까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에도 언어 선생님,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언어 교사 3사람이랑 그다음에 의사 1명 좀 보내주세요 라는 윤허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클레이가 일본에 돌아와 가지고요. 각국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편지를 썼느냐? 먼저 믿은 유럽에 또 오세아니아에 또 북미에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선에 선교사가 와주세요. 특별히 지금은 언어 선생님이랑 의사가 필요합니다. 좀 반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선교의 정보에 기도로 또 제물로 또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강의 영상 이렇게 몇 번 회차를 거듭하니까 제가 이제 별걸 다 이제 요구할 겁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되뇌어 보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 어느 나라에 관한 정보가 들렸을 때 기도하지 않고 또 내게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누군가 그 땅에 가지 않는다면 그 민족은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민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들렸을 때 누군가 반응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보가 미국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육부 장관 같은 이튼이라는 그 장관이 자기 친구였던 칼빈 헐버트라는 분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언어교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자기 친구였던 칼빈 헐버트에게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 두 아들이 다 유니언 신학교에서 4학년으로 또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 가운데 좀 조선에 갈 사람 없냐고 이 정보를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조선에 지금 언어교사가 필요하다고. 당시에 나트머스 대학이라는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언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둘째였던 호모 헐버트가 이 정보에 반응합니다. 이 나트머스 신학교의 교우는 지금도 복스 클라만테스 인 데세르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가장 오래된 10개 안에 드는 대학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어떠한 선교의 역량들도
호머 헐버트가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바로 반응했어요. 호머 헐버트는 공부하지 않고 바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선교하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머 헐버트와 또 다른 2명이 준비가 됐었는데, 그래서 조선에 속히 가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그 길이 막힙니다. 왜 막히나 봤더니요, 우리나라의 개화파, 급진 개화파들이 그해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일 천하로 끝났던 이 갑신정변 때문에 나라가 정세가 혼란하니까 선교사들 잠깐 좀 머물러 있다 오세요라는 정보를 듣고 바로 내한하지 못하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2년간 공부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외국 학교,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였던 유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문이 닫히죠. 그리고 나라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나서 1886년 봄에 유경학교 개교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언어교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호머 헐버트는 조선에 가기로 결정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함께하기로 했던 두 분은 다른 길에 다른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호머 헐버트와 함께 오게 된 언어 선생님이 누군가 봤더니요, 한 분이 벙커라는 선교사님이고 한 분이 길모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이 언어교사로, 당시에는 선교사란 직함이 아니라 언어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고요. 5년 계약직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언어교사로 시작하는데 그 첫 학교가 바로 유경학교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 정동에 있는 국립미술관인데요. 요 자리 가보시면 여기 앞에 지석이 하나 있는데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유경학원 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유경학교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당시에 그 양반집 자제들이랑 또 기존의 관료들 해가지고요, 이분들을 데리고 언어 교육을 시키고 또 세계 정세도 가리키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학교가 잘 운영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양반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양반으로서의 공부랑은 좀 달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경학교가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때마침 5년여의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헐버트 선교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조선에 대해 처음 공부하던 그 시점부터 유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진 조선과 1600만 조선인은 나의 인생을 사로잡는 대상이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시를 회상하면서 쓰신 글인데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를 사랑했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웠던 이 선교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학교에 어려움도 생기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본국에 와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이 선교사님이 교과서를 만듭니다. 3년이면 몇 년이겠습니까? 1889년에 우리말로요, 순한글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유경학 공원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이거는 사민 필지해가지고요, 선비나 백성이나 누구나 꼭 배워야 됩니다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게 지리교과서였어요. 그리고 우주 천체도 알려줬었고요. 그래서 순한글 교과서로 이 교과서를 만들고요, 이렇게 안에는 지도도 그려놓고요, 또 유럽의 대륙은 어떻고 아시아의 대륙은 어떻고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세계화의 눈을 띄워주게 하는 거죠.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요 교과서까지 출간하고 1891년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은 특별히 우리말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글인 한문으로는 모든 사람이 빨리 알지 못하고 널리 볼 수 없으며 조선 언문은 본국글일 뿐더러 알기 쉬우니 슬프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해 크게 요긴하건만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신여기니 어찌 아깝지 아니하리요. 선교사님이 우리말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말이 너무 한글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 유경학 공원에 왔던 사람들은 다 양반들이었으니까 한글을
천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을 숭상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한탄했던 글이 남아있거든요. 이후에 선교사님은 우리 글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시거든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91년에 계약이 만료돼서 본국으로 돌아가고요. 또 관리자가 사라지고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던 유경공원은 1894년에 폐교가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다시 우리나라에 오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두 번째 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